안녕하세요, 여러분. 전 아프리카TV에서 10년째 KT 방송 하고 있는 선수 출신 세이버 매트릭스 애호가 테디온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5월 24일 금요일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참 좋았습니다. 제가 어제 정말 뭐 거의 다 맞았죠, 그렇죠? 어제 조금 아쉬운 박스 한 박스 정도 있었는데 그거 빼고는 거의 다 들어왔다. 두산하고 요코하마 역배승. 어제 야쿠르트가 방망이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역배를 봤는데 잘 들어왔던 것 같고 키움 나 믿을 거야. 키움 믿을 거야. 제가 4일 연속 키움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 2승 2패입니다. 키움이 이겼고 니온의 모바 낭낭하게 났죠. 메이저리그가 어제 뭐 정배가 너무 많이 보이는 날이라서 조금 어려웠는데 그래도 메이저리그 최근에 좀 많이 어지럽잖아요. 메이저리그 잘 들어와가지고 좋았던 날이었던 것 같고 샘프 역배 이렇게 또 하나 잡아가지고 이렇게 고배당이 또 맞았네요. 요즘 고배당이 진짜 폼이 좋은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고배당 조금 베팅금을 좀 많이 줄이셔서 이렇게 좀 재미삼아 팀 구심은 좀 괜찮지 않을까. 지금 제가 하루에 주간 야간표 2개 나가는데 고배당이 거의 하루에 하나 정도씩은 막는 것 같아요. 최근에 보면은 그런 것들 잘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KBO 리그 한 경기 한 경기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금요일이기 때문에 이제 팀 손바뀜이 있는 날이죠. 그래서 이제 항상 이제 화요일하고 금요일이 개인적으로는 제일 어려운 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또 그 안에서 잘 답을 좀 찾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잠실에서 LG하고 NC, 최원태하고 이준호. LG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독수리들한테 이제 뭐 신나게 두드려 맞았죠. 그죠? 두들겨 맞아가지고 정신 못 차리다가 일요일 날 한 경기 좀 챙겨오면서 간신히 좀 분위기 전환에는 성공을 했다. 방망이가 좀 개운하게 터지지는 않고 있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LG가 방망이는 좀 터지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NC 최근에 사실은 조금 경기력이 좀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있기는 합니다. 방망이 쪽에서도 약간 아쉬움이 좀 있고 그리고 이제 불펜 쪽에서 특히 이용찬 쪽에서 상당히 좀 불안감이 있는 NC인데 그래도 위닝 시리즈 가져오면서 뭐 나름 괜찮은 주중 시리즈를 좀 보내지 않았나 싶어요. 최원태 SS전 이제 직전 경기 직전 그 전 경기구나. SS전 4.2이닝 3실점 정도를 제외하면은 최근 4경기 연속 컬스를 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최현태에 대해서 제가 뭐 몇 번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이 선수 올해 이제 패턴 변화를 가져가면서 그런 패턴들의 변화가 좀 성공적으로 자리를 좀 잡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커터 비중을 좀 늘리면서 작년에는 힘으로 밀어붙였다면 올해는 조금 맞춰 잡는 이런 패턴도 좀 많이 추가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SS전 조금 안 좋았던 거는 이게 이제 조금 어디가 안 좋았어요. 그래서 이 경기 끝나고 2군으로 한번 내려갔다 왔죠. 그래서 이거는 부상 이슈가 있었던 경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 아무튼 최근에 최원태 올해의 최원태는 확실히 이 최원태라는 선수가 원래 굉장히 잘 던졌던 선수잖아요. 최근 몇 년간 좀 아쉬움이 있기는 하지만 올해 최은태는 확실히 조금 기대를 좀 가져봐도 되는 선발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점점 들기는 합니다. 이준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졸 선수죠. 대졸 선수고 지금 2년 차인가 3년 차인가. 작년에 이제 2번 정도 선발 기회를 받았고 2번 다 이제 상당히 좀 많이 두들겨 맞았던 경기들이었습니다. 올해는 불펜으로만 등판을 했고 이 선수 스타일은 이제 타점이 좀 높고 슬라이더 커브를 좀 주로 던지는 선수예요. 올해는 이제 싱커 비율을 조금 올리기는 했더라고요. 싱커 비율을 조금 올리긴 했고 나머지 구종은 이제 체인지업은 좀 소소한 편. 근데 이 체인지업이 좀 중요해요. 근데 이 선수가 이게 주구종이 아니라서 조금 불안하긴 해. 체인지업을 잘 던져야 좌타자 상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체인지업이 뭐 소소한데 뭐 아주 좋은지까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영상을 좀 봤는데. 양팀 모두 이제 불펜 소모가 좀 많았던 좀 주중 시리즈예요. 이제 아무래도 특히 NC가 조금 더 부담되는 일정일 것 같습니다. 제가 체크를 좀 해봤는데 그래서 선발이 얼마나 이닝을 끌어줄지가 이제 중요한 매치업으로 좀 보여지고요. 아마 이제 NC 같은 경우에는 이준호 선수가 이제 이닝 히팅을 많이 기대하기 어려운 선수다 보니까 뒤에 롱이 좀 붙을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긴 합니다. 아마 전사민이나 최성형 정도가 좀 붙지 않을까 예상을 좀 해봐요. 최근 두 팀이 좀 경기력이 좀 아쉬운 거는 확실히 좀 사실입니다. 그렇죠? LG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한 주 정도는 좀 괜찮았던 불펜이 최근에 불펜에서 굉장히 좀 불안감이 많이 나오고 있고 NC 같은 경우에는 박마이가 최근에 조금 아쉽고 그리고 이용찬 이런 정도고 확실히
두 팀 다 경기력이 약간 아쉬운 건 사실이에요. 상위 팀들임에도 불구하고. 예, 근데 일단 제가 최근 경기들을 쭉 판단하기로는 저는 방망이는 LG가 조금 낫다고 보고, 예, 불펜은 NC가 좀 낫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오늘 선발에서의 기대감 차이가 조금 있는 경기이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를 LG 승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LG 1마인 10종목 기준치에는 오바, 예, 오바 정도 볼만한 경기인 것 같아요. LG가 선발 쪽에서 좀 털어볼 만한 선발들을 최근에 좀 못한 경기가 있다는 거. 그게 이제 김기중 선수 경기였죠. 예, 그 부분이 조금 아쉽기는 한데 확실히 오늘은 그래도 선발 차이가 좀 있고, 최근 방망이가 그렇게 뭐 나쁜 건 아니기 때문에 LG가 저는 이 경기 LG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 다음 경기 문학에서 SSG하고 한화. 위기의 SSG죠, 그죠? 예. 두산한테 수입 당했고 이제 최근 4연패 달리고 있고, 최근에 이제 방망이가 좀 아쉬운 경향이 좀 있어요, SSG가, 그죠? 예. 그리고 한화 최근에 뭐 대폭발 중이죠, 그죠? 예, 방망이가 이제 올라오면서 조금씩 이제 승을 좀 쌓아가고 있는 한화인데 다시 10위로 떨어지긴 했어요. 페라자가 어제 못 나온 게 조금 아프긴 한 것 같아요. 그렇죠? 확실히 이제 페라자가 있고 없고 차이가 하나는 조금 크다고 보여지는데 오늘 페라자가 나올지 못 나올지도 체크는 좀 하시고, 예, 베팅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앤더슨 대 조동욱. 앤더슨 두 경기 등판해가지고 뭐 괜찮은 모습. 네, 특히나 이제 공이 굉장히 빠르죠, 그죠? 예, 직구 평속이 151 정도 나오니까 KBO 리그에서는 뭐 최상급의 구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네, 다만 투수 제한이 좀 걸려 있습니다, 그죠? 예, 이닝이 길어야 이제 4에서 5이닝 정도일 것 같고. 첫 번째 경기에서는 51구 투구를 했고요. 두 번째 경기에서는 58구 투구를 했으니까 오늘은 뭐한 죄송합니다. 오늘은 한 60개 이상을 좀 기대해봐도 되겠죠. 이제 그래서 이제 평균적으로 예상 이닝을 계산을 해보면 한 3에서 4이닝 정도. 예, 진짜 잘 먹으면 5이닝인데 5이닝까지는 조금 쉽지 않을 것 같고 하나 방망이가 좀 괜찮기 때문에 그래서 3에서 4이닝 정도 예상을 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확실히 공이 빠른 선수고 크보 기준으로는 뭐 이거는 뭐 크보를 압도할 수 있을 만한 구위를 가지고 있는 선수는 맞지만 아직 보여준 게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죠? 샘플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는 건 조금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조동욱, 데뷔전 내서 이제 6이닝 1실점 깜짝 호투를 기록하면서 데뷔전 승리를 챙겼습니다. 예, 근데 이 경기 이제 득점 지원을 엄청나게 받은 경기였죠. 그리고 제가 두 번째 경기 때 조동욱 선수가 이제 한 경기 잘 던진 건 알겠는데 확실히 좀 불안감이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반대를 갔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두 번째 경기가 확실히 좀 아쉬웠죠, 그죠? 예, 확실히 좀 아쉬웠고. 제가 그때 근거로 얘기했던 게 6이닝 던지는 동안 삼진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 선수가 공이 그렇게 빠른 선수가 아니라는 거. 130 후반 정도 나오는데, 결국에 투수가 삼진 능력이 떨어지게 되면 아무래도 안정성을 가져가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거든요. 예, 물론 이제 뭐 운도 좀 따라주고 해서 뭐 한 경기 정도 잘 던질 수는 있지만 삼진 능력이 떨어진다는 건 확실히 좀 리스크긴 합니다. 예. 음, 근데 이제 항상 이제 요렇게 이제 조금 말리게 할 수 있고 이런 선수들을 볼 때 저는 뜬볼 투수인지 땅볼 투수인지를 항상 체크를 해요. 아무래도 뜬볼 투수들이 말리기에는 좀 좋은 경향이 좀 있거든요. 근데 이 선수가 약간 뜬볼 성향이 있다는 거. 그래서 경기 초반에 확실히 좀 털어내지 못하면 그래도 한 3, 4이닝 정도 이렇게 쭉쭉 갈 수 있다는 점. 그런 점들은 분명히 좀 있습니다. 예, 근데 뜬볼 투수기 때문에 그렇게 말릴 수 있는 장점도 있지만 여기는 문학이죠, 그죠? 예, 뜬볼 투수들한테는 굉장히 불안한 게 문학입니다, 그죠? 구위가 그렇게 좋지 않고 구속이 빠르지 않은 조동욱이 문학에서 등판한다는 것은 분명히 리스크로 보여주긴 합니다. 예. 일단은 SSG가 주중에 이제 수입회를 당하면서 이제 불펜을 그렇게 많이 쓰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아마 오늘 경기만큼은 불펜을 좀 풀 가동을 좀 해보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상이 좀 되고, 앤더슨 선수가 뭐 이닝이 튕기 대치는 당연히 떨어지지만 투구수 관리 때문에 그래도 구위가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경기 초반에 어느 정도 막아줄 거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음,
그리고 이제 조동욱 선수 같은 경우에는 SSG가 이제 충분히 저는 공략해 볼 만한 선수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다만 SSG가 최근에 방망이가 좀 좋지가 않거든요. 그게 이제 제일 걸리는 부분이고요. 예, 근데 SSG가 그래도 홈에서는 방망이 기대치가 조금 있다는 거. 예, 문학에서는 분명히 본인들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구장이기 때문에 홈에서는 좀 기대치가 있다는 거. 정도는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아무래도 이제 결국에 관건이 될 만한 부분은 하나 박마일 것 같아요. 그죠? 예, 페라자의 출전 여부나 하나 박마이가 지금 굉장히 좀 뜨겁기 때문에 앤더슨이 긴 이닝 못 던졌을 때 SSG 불펜들이 버텨줄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한 경기일 것 같긴 합니다. 전체적인 조각들을 좀 조합을 해봤을 때 저는 뭐 SSG 정배를 안 볼 수가 없는 경기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SSG 승 마인 그리고 11.5 기준치면은 조금 높다고 보여지긴 하지만 오바까지 한번 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런 경기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시즌 초반 경기 초반이 중요해요. 그죠? 경기 초반에 분명히 찬스가 오기는 하거든요. 그죠? 보통 1, 2, 2회, 3회 안에 찬스가 오는데 그 찬스를 SSG가 살려서 털어내냐,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한 경기죠. 예. 그리고 하나 같은 경우에는 불펜 소모가 좀 많긴 많았습니다. 그죠? 예, 세 경기 동안 불펜 소모가 좀 많았기 때문에 오늘은 SSG가 좀 해볼 만한 경기가 아닌가 생각을 좀 해봐요. 불안한 건 스스지 방망이. 예. 다음 경기 롯데 대 삼성. 조금 어려운 경기인 것 같아요. 이 경기. 롯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완전 뭐 신바람을 좀 내고 있죠, 그죠? 예, 이 팀은 한번 이제 신이 나면은 말리기 힘든 그런 팀들. 무려 기아를 수입하면서 분위기를 바짝 끌어올리고 있다. 요즘 방망이도 잘 맞아요, 그죠? 예, 경기가 쭉쭉 풀리니까. 삼성 같은 경우에는 쿠에바스 상대로 이제 승리를 거뒀지만은 이제 6청면 원상현한테 패배를 하면서 이제 루징을 기록했죠. 예, 최근에 조금 방망이가 좀 그래요. 제가 뭐 6청면 선수나 원상현 선수를 무시하고 싶은 건 아니지만 조금 어떻게 보면 좀 공략해 볼 수 있는 투수들을 공략을 못했다는 거는 확실히 최근에 삼성 방망이가 조금 아쉽다. 아쉽다. 요 정도는 우리가 좀 가지고 가야 되는 것 같아. 나균환 대 레이에스. 나균환 연승을 달리는 롯데. 근데 나균환이네요. 그죠? 예, 연승 스토퍼가 될지. 올 시즌 전체로 봐도 진짜 뭐 너무너무 좋지 않죠. 나균환이. 그지? 작년에 나균환이 아니야. 올해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피홈런 문제가 부각이 되다 보니까 본인의 장점은 이 선수는 커맨드형 투수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구석구석 던지는 능력이 좋은 선수인데 홈런을 많이 맞고 하다 보니까 더 구석구석 던지려고 하다 보니까 피홈런 그리고 또 볼넷도 늘어나고 하면서 올해 좀 갈피를 좀 못 잡고 있는 나균환입니다. 예. 9번의 등판에서 콜스는 딱 2차례밖에 없고요. 나머지는 뭐 너무 좋지 않았어요. 예, 최근 2경기에서 피홈런도 4방이나 허용을 했고, 예, 그 최근 2경기 중에 한 경기는 득점 지원을 받았던 경기인데 그 경기도 지켜내질 못했죠. 그죠? 득점 지원을 받게 되면 투수가 좀 편해지면서 잘 던질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그 경기들도 좋지가 않아가지고 튼덩이 확 내려버렸죠. 예. 그래서 올 시즌 9경기에서 경기당 하나꼴로 홈런을 맞고 있습니다. 9방이나. 예. 그리고 삼성 상대로도 역대 썩 좋지 않았다. 그리고 레이에스. 최근에 이제 꾸준히 최근에 피칭 퀄이 굉장히 좋았어요. 레이에스가. 그죠? 예, 가장 압권이었던 경기는 NC전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진짜 뭐 슬라이더가 뭐 춤을 췄어. 예, 뭐 스위퍼처럼 아주 기가 막히게 휘어나가면서 그 경기 뭐 삼진을 10개를 잡았나 그랬습니다. 볼이 상당히 좋았어. 그때 뭐 데이비스한테 홈런 한 방 맞긴 했지만 좋았고 최근에 이제 폼이 좀 좋았는데 직전 하나전에 한번 4.2이닝 4.1이닝 4실점으로 좀 흔들렸다. 롯데 상대로는 2경기 등판했고 홈 원정 한 번씩 등판했고 둘 다 잘 던졌습니다. 네. 이 경기가 개인적으로 조금 어려운 경기인 것 같아요. 일단 레이에스가 잘 던지고 있다가 한 경기 조금 안 좋았다라는 거, 이런 점들이 이제 조금 이제 다운 사이클로 들어가는 건가라는 고민을 좀 하게 만들고, 이제 레이에스 같은 경우에는 좌우를 그렇게 많이 가리는 타입의 선수는 아니기는 한데, 그래도 아무래도 조금 좌타자들이 좀 껄끄러울 것 같거든요. 근데 롯데 같은 경우에는 요즘 좌타자 라인들도 상당히 좀 괜찮고, 그런 점이 있고, 결국에는 저는 이 경기는 나균안이냐 삼성의 방망이냐 싸움이 될 것 같아요. 그죠? 삼성이 최근에 보면 방망이 사이클이 조금 죽은 거는 확실해.
KT의 신인 선수들도 털어내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그죠? 확실히 최근 방망이가 좀 좋지 않다. 나균안을 믿을 수는 없지만 삼성의 방망이가 최근 좋지 않기 때문에 이 나균안 대 삼성 방망이의 싸움이 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일단 주중에 롯데가 그 불펜 소모가 좀 많지 않았어요. 불펜 소모가 좀 많지 않았기 때문에 뒤에 좀 박아볼 만한 불펜들이 좀 있다라는 거고, 요즘에 이제 한현희 선수 정도가 그래도 롱으로 붙었을 때 쏘쏘하거든요. 그래도 그런 점들은 좀 롯데를 좀 볼만한 근거가 좀 될 것 같고. 일단 삼성 같은 경우에도 불펜 소모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역시 삼성 역시 필승조 라인에서 조금 불안감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롯데가 좀 분위기를 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를 롯데 역배를 좀 보고 싶어요. 네, 롯데 역배. 나균안을 믿을 수 없지만 흔들린다고 하면은 또 가차없이 내려버릴 수 있는 게 또 튼동님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최근에 삼성 방망이가 좀 좋지 않다. 그리고 오늘 불펜을 박아볼 만한 여지가 충분히 있다. 정도 근거로 오늘 이 경기는 저는 롯데 역배를 좀 보고 싶네요. 롯데 역배 프렌, 그리고 10.5 기준치에는 오바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들 들어와 주셨네. 어제 잘 맞춰서 그런가? 다음 경기. 한번 쭉 훑은 다음에 여러분들 저 영상 업로드하고 다시 한번 쭉 훑어보는 시간 가질 거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쭉 보면서 얘기를 하는 게 저는 의미가 있는 시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음 경기 수원에서 KT 대 키움. 이 경기는 좀 배당이 좀 저는 좀 그렇던데, 그죠? 이 경기는 KT든 키움이든 두 팀 다 해볼 만한 구석이 있는 경기 같은데, 배당을 너무 KT 쪽으로 좀 너무 과하게 준 경향이 좀 있어서, 음, 배당이 지금 어떻게 되죠? 이게 KT가 1.59, 키움이 2.09. 일단 좀 뜯어보겠습니다. KT 같은 경우에는 선발이 이제 구멍이 좀 나 있는데, 뭐 신인 선수 두 명이 승리 투수를 가져가면서 분위기가 괜찮죠. 그리고 꾸준히 방망이가 괜찮습니다. KT가 요즘, 그죠? 6천명이나 원상현 선수가 또 팀에 또 큰 역할을 해줬어. 확실히 KT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이제 좀 중심들이 조금 안 좋아요. 중심들이 조금 안 좋은데 요즘에 중심이 아닌 라인들에서 타격감들이 좀 전반적으로 괜찮은 선수들이 좀 있어요. 이제 황재균이나 오윤석 같은 선수들. 바로 보내드렸습니다. 일단 메이저는 따로 보내드릴게요. 용돈 벌자님 고맙습니다. 오늘 한차연 대 전준표. 사실상 뭐 거의 뭐 오프너 느낌의 선수들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죠. 한차연 같은 경우에는 21 드래프트 선수였고 이제 나름 대졸 선수인데, 이 선수가 나름 그래도 완성형이라고 평가를 받았던 선수예요. 전반적으로 제구나 이제 변화구는 좀 무난하다. 근데 좀 아쉬운 거는 이제 구위가 좀 아쉽다. 이런 평가를 좀 받았던 선수인데, 이 부분이 최근에 조금 많이 보완이 됐어요. 구위가 좀 많이 올라와가지고 이제 기대감 정도는 조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뭐 1군에서 많이 던지질 않았기 때문에 제가 뭐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드리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좀 있기는 합니다. 전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불펜에서 주로 던지던 선수인데 직전 경기 선발 기회를 한번 받았죠. 한화 상대 3이닝 2실점. 이 선수 올해 신인 선수죠, 그죠? 이 선수 이제 좀 단점은 좀 단조로워요, 레퍼토리가. 직구하고 이제 커브 위주의 좀 피칭이 이제 거의 많은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레퍼토리가 조금 단조롭다. 근데 좀 장점은 구속이 좀 빠르다. 145 정도 나오거든요, 평속이. 이 정도면은 크보 기준으로는 리그 평균을 선수기 때문에 직구 자체는 좀 구위가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신인 선수가 구행당 삼진 7개를 넘게 던지고 있는 거면은 그래도 확실히 좀 좋다고 보셔도 무방하거든요. 신인치고는 상당히 구위는 괜찮다 정도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역시 이제 볼 빠른 선수다 보니까 이제 볼넷도 6개 정도 나오면서 공이 빠른 선수들은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그죠? 구인당 볼넷이 6개면 사실은 1군에 있기 조금 힘든 수치이기는 한데 이제 경험을 좀 쌓는다는 측면으로 이제 1군에서 이렇게 던지게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일단 양팀 불펜을 쭉 한번 보면은 키움 같은 경우에는 주승우가 나오면 3연투기 때문에 주승우 정도 카드를 제외하면 나올 수 있고요. KT도 뭐 그렇게 뭐 불펜을 많이 쓰질 않아가지고 불펜을 좀 풀 가동할 수 있는 일정입니다. 결국에 이 경기는 선발들이 뭐
너무 물음표잖아요, 그렇죠? 양 팀 다 이제 선발들이 너무 물음표기 때문에 이제 방망이 될 싸움이 될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여지고요. 일단 뭐 KT는 최근에 방망이 좀 꾸준하고, 키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방망이가 조금씩 이제 올라오고 있는 그런 시점이고. 그래서 이제 뭐 누가 먼저 터트리느냐, 불펜 쪽에서 누가 먼저 터지느냐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한 경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결론을 좀 내려보자면 저는 양 팀 다 해볼 만한 여지들이 충분히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는 배당 1.59, 2.09면은 이거는 KT 정배를 갈 이유가 좀 별로 없어 보이긴 합니다. KT 승리가 조금 더 가까워 보이기는 하는데 이 정도 배당이면 저는 역배를 한번 튕겨볼 만한 그런 경기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러다가 뭐 키움 마음 소리 듣겠는데 네. 확실히 이 경기는 뭐 계산이 좀 잘 안 되는 경기이기 때문에 뭐 주력으로 묻기에는 좀 부담이 좀 있어 보이긴 하고요. 근데 저는 이 정도의 격차, 이 정도의 배당 차이면은 저는 역배를 보겠습니다. 역배를. 예. 키움 역배, 키움 풀엔 그리고 12.5 기준치에는 언더까지. 예. 제가 기준치가 12.5를 나오면은 거의 무지성 언더를 봤거든요. 네, 의외로 잘 뜹니다. 12.5가 그렇게 잘 나오는 점수가 아니기 때문에 무지성 언더. 자, 다음 마지막 경기 기아 대 두산. 어, 이 경기 좀 은근히 어려운 경기인 것 같아. 지금 이제 기아 같은 경우에는 3연패죠, 3연패. 그리고 최근에 조금 이제 방망이 사이클이 좀 이제 다운인 느낌이 있어요. 예, 근데 저는 방망이가 완전히 다운인지는 잘 모르겠어. 예, 아무래도 야구라는 스포츠가 투수들이 잘 던지면은 아무리 방망이가 좋은 팀들도 방망이를 치기가 어렵거든요, 그죠? 근데 3일 동안 나왔던 롯데 선발들이 상당히 피칭 퀄리티들이 좋았기 때문에 기아가 방망이가 완전히 죽어버렸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좀 섣부른 판단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이제 롯데전 같은 경우에는 롯데 불펜들이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았지만 롯데 불펜들이 나올 때마다 기아가 충분히 찬스를 잡기도 하고 점수를 뽑아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단정하는 거는 좀 어렵다. 예,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곽빈이기 때문에 오늘도 뭐 쉽지 않은 경기가 되겠죠, 그죠? 예. 두산 같은 경우에는 뭐 말할 필요 없습니다, 그죠? 예, 투타 황금 밸런스. 최근 10경기 2승, 2무, 2패 뭐 압도적입니다. 그죠? 방망이도 잘 맞고 있고 불펜도 아직까지 잘 버텨주고 있고 황동화 대 각빈. 황동화가 근데 최근에 좀 폼이 좀 좋아요. 최근에 이제 대체 선발로 등판을 하면서 이제 좀 아주 괜찮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최근 3경기 모두 5이닝 피칭 정도는 해주고 있습니다. 충분히 뭐 1인분은 해주고 있어. 단점은 좀 피홈런이 좀 많다는 거. 4번 등판해가지고 4번 맞았으니까 역시 피홈런은 나균환급으로 맞고 있다. 그 정도 리스크. 올해 이제 두산 같은 경우에는 잠실홈을 쓰는 팀인데도 이제 홈런이 1등이에요, 지금까지. 홈런을 굉장히 많이 치고 있어. 그래서 황동화를 상대로 홈런을 칠 수 있을지 좀 중요할 것 같고. 올해는 이제 두산전에는 불펜으로만 2번 등판해가지고 2.1이닝 무실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곽빈, 뭐 말이 필요 없는 선수 같아요. 최근에는. 최근에 이제 시즌 초반에 조금 안 좋음이 좀 있었는데 그래도 좀 감을 잡고 나서의 곽빈은 역시 곽빈이다. 최근 4경기 4연승을 좀 질주하고 있고요. 기아 상대로도 이제 항상 좀 좋은 모습이었고 기아 원정 최근 3경기도 이제 3연승 중을 달리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이 경기는 좀 두산을 좀 안 볼 수 없는 경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 두산이 뭐 개운하게 쉽게 이겨낼 것 같지는 않아요. 황동화 선수가 이제 최근에 이제 좀 폼이 좀 좋기 때문에 요즘 보면은 직구도 괜찮아. 뭐 쫙쫙 들어가는 그 볼발이 상당히 좀 좋게 느껴집니다. 뭐 곽빈이야 어느 정도 이제 호투 계산이 서는 선발인데 이제 황동화 같은 경우에 그렇게 쉽게 공략까지는 저는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두산이 나름 좀 고생존도는 할 수 있는 경기라고 좀 생각이 좀 들고요. 근데 이제 기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불펜도 조금 불안하고 두산도 이제 불펜의 데미지가 계속 걱정스럽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불펜으로 이제 재미를 많이 보고 있는 두산이라서 이제 두산이 불펜이 터지기 시작하는 시점 이제 그때가 되면은 이제 뭐 좀 다른 선택을 좀 할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이 경기는 두산 승리를 보고요. 두산 1마인 그리고 11.5 기준치면 저는 기준치가 조금 높다고 생각이 들어요. 곽빈 두 팀 다 뭐 방망이 기대치가 좀 있는 팀들이긴 하지만 곽빈이 등판하는 날이고 황동화도 최근에 기대치가 꽤 있는 편이라서
11.5 기준치의 언더까지 한번 보고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KBO 코멘트는 일단 여기까지.